챕터 11 인터넷 소비자 편의성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소매 및 중간상. 인터넷 소매와 중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매의 변화, 그리고 인터넷 소매의 등장, 그 다음에 인터넷 소매업, 그 다음에 인터넷 소매업을 가지고 우리는 인터넷 경매, 이런 영역도 발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 이렇게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소매 및 중간상에서 소매 변화와 인터넷 소매 등장은 소매업에서의 근본적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매업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소매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게 될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적절한 제품을, right product를 적절한 장소에서, right place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right price로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것이다. right time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는 뭘 연상시킵니까? 4P 믹스를 연상을 시키죠. 4P. 4P가 뭐라고 했습니까?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비슷하네요. 소매업의 근본적인 사명은 Product, 상품을 어떻게? Right, 적절하게. 그리고 Place, 유통 경로, 장소를 어떻게? Right, 적절한 장소에서. 그리고 Right, Price, 적절한 가격으로. 어떻게? Right time, 적시에. Promotion, 촉진.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소매, 판매 전략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소매 판매 방향은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 미래의 흐름과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적 회사들은 파괴적 신기술, disruptive technology, 파괴적 신기술을 각 산업에서의 경제성을 바꾸는 새로운 모델로 만들 수 있었어요. 소매업에서는 백화점이라는 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현대사회 또는 근대사회에서는 백화점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판매하는 것들을 무슨 상 해서 어디 가게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건물에서 이걸 다 모아서 그야말로 100가지의 물건들을 판매하는 이런 스토어, 큰 스토어를, 메가 스토어를 만들었죠. 이게 파괴적 신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편 판매, 메일 오더 카탈로그인데요.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편 주문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가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앉아서 카탈로그를 보면서, 또는 전화로, 주로 카탈로그죠. 카탈로그를 보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전화로 주문하기도 하고, 우편으로 주문하기도 하고, 그러면 물건이 배달이 오는 거죠. 이거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났던 것이고, 세 번째 파괴적 신기술은 대형 할인점. 백화점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뭐를 낮추죠?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올리는 일종의 공동구매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대형 할인점. 그 다음에 이 흐름에서 봤을 때 네 번째 창조적 파괴는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소매업. 이거는 우편을 이용한 소매업하고 또 다른 차원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어지는 카탈로그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소매업자들은
소매업의 4가지 사명 중에서 3가지는 아주 만족스럽게 한 거죠. 제품, 가격, 장소 이런 것들은 혁명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매업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정말 혁명적인 창조적 파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소매업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앨리스 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이유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이용객들은 거래 속도, 편리함, 선택의 용이성, 가격을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용자들을 유인하는 것은 집, 회사, 길 어디서든지 내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공간에서 가질 수 있는 빠른 정보 배달 디지털 제품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은 쇼핑 경험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쇼핑 경험을 주는 거죠. 왜 이걸 줍니까? 이건 서로 간에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상의 체험이라면 공급하는 사람 쪽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가상의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연결하는 겁니까?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 또는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실제 거래로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사전적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은 상호 간에 공급하는 쪽과 공급받는 쪽 간의 비용과 노력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혁신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 과정은요. 자, 쇼핑몰이 있어요. 자, 이 구매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이유는 이렇습니다. 플레이스, 유통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유통 경로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챕터의 이름이 인터넷 소비자 편의성이에요. convenience, customer convenience입니다. 이게 뭐랑 같다고요? place, 전통적 마케팅에서의 유통과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 가상의 샵이죠. 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하죠? 고객이 있는데 고객이 상품을 검색하다가 주문을 합니다. 자, 저는 이 제품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쇼핑몰에서는 전자지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다가 승인을 요청하고 여기서는 또 누구랑 연결이 됩니까? 은행이나 카드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고객의 신용이 괜찮은가, 이분이 지불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현금으로 이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쇼핑몰과 단순하게 거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쇼핑몰에서는 인증기관과 은행 간의 거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문이 일어나면 바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승인도 요청하고 신용도 조회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10,000원짜리 또는 100,000원짜리 상품을 구매를 했다면 이분이 실제로 10,000원 또는 100,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신용조회 결과 예, 지불이 가능합니다라고 전자지불 인증기관에다가 이걸 통보해주게 되면 이 인증기관은 다시 쇼핑몰에다 알려줍니다. 네, 승인 요청 가능합니다. 승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면 그때
그때 뭘 하게 됩니까? 쇼핑몰에서는 소비자한테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네, 당신이 주문하신 얼마짜리에 대한 주문 결과 당신은 승인이 되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문에 대해서 처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쇼핑몰에서 생산자에게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을 넣으면 생산자는 상품 출하를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상품을 누가? 물류업체가 배송을 하죠.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배송을 하게 되면 배송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 소비자가 은행 쪽으로 자 이제 실제 지불을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알려준 결과에 따라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쇼핑몰에다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쇼핑몰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매한 대금을 실제로 받아가야 되는 생산업자한테 대금을 지불하게 되고요. 이 쇼핑몰은 그 차액을 자신의 마진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 과정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채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은 고객 측면에서는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상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빨리 구매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구매 행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상점을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내가 상품을 마음껏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상품들을 다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점들이 있고요. 자, 공급자 이점도 있어요. 예, 공급자 이점도 있는데 운영자 측면에서는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좋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웹 광고는 TV나 신문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판촉, 광고, 홍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적게 들고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이죠. 예, 좋은 특성입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의 분류를 한번 볼게요. 단순 광고, 판매 촉진, 전문몰, 종합 쇼핑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광고는 회사의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이나 판매 상품에 대한 광고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미지 광고 같은 거예요. 단순 광고. 판매 촉진의 경우는 판매 상품의 가격이나 규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문이나 지불이나 배달 이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카탈로그는 제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판매 촉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쇼핑몰, 이제 진정한 몰의 기능으로 들어가는데요. 몰은 전문몰과 종합 쇼핑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전문몰은 특정 상품만을 판매하는 몰이고요. 종합 쇼핑몰은 일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요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자, 첫 번째, 전시. 상품을 보여줍니다. 전시합니다. 쭉 보여줘요. 자, 두 번째, 고객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받습니다. 세 번째, 상품 대금의 처리. 이거는 주문하고 처리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주문은 소비자가 나랑만 연결하면 되지만 대금을 처리하는 것은 내가 인증기관 그리고 은행이나 카드사, 금융기관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외부와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고객 주문과 상품 대금의 처리는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상품을 주문하는 거를 그냥 주문이면 주문이고
결제면 결제지 이걸 왜 굳이 구분하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품 배송. 상품을 보내는 거죠. 이 배송은 우리가 어떤 위탁업체에 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쇼핑몰은 쇼핑몰에서 직접 포장해서 직접 택배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자, 인터넷 쇼핑몰의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상품의 전시합니다. 주문, 대금 지급, 배송. 이해되시죠? 예. 인터넷 소매업의 전략적 방향성은 번들링, 묶음화 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 소매업의 전략을 세울 때 유의할 점이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과 새로운 인터넷 채널을 함께 활용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두 채널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하게 돼서 따라서 시장의 전체 크기를 더 키워나가도록 하는 접근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세 번째는 다른 마케팅 믹스의 변수, 고급화하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번들링, 묶음화하거나 다른 제품들과 교차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거나. 자, 교차 판매가 무슨 말이에요? 자꾸 나오는데 교차 판매. 그야말로 교차되는 판매인 거죠. 이거 뭡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게 하나를 팔면 거기에 연계된 또 다른 거를 판매할 수 있는, 단순하게 한 가지가 아니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또는 관련이 없더라도 연상이 되게 하고 필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어떤 그 구매 욕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더 많은 판매가 일어나게 하는 이런 것을 교차 판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 소매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한 세 가지 정도는 고려하면서 방향성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경매. 인터넷 경매는 우리가 뭐 많이 해봤죠. 옥션 많이 해봤는데 인터넷 경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 경매 너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방식은 아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더 크게 나가서 뭐 부동산 경매라든지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케팅에서 이 시간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소셜 커머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머스, 상거래.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소셜 커머스 브랜드로 위메이크 프라이스, 티몬, 쿠팡, 뭐 그룹폰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중고나라, 그 다음에 당근마켓 뭐 이런 데가 최근에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 산업은 2008년 그룹폰 이후에 상당히 그 붐이 일어나서 지금은 한 13, 14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본격적인 역사이고 또 저변의 것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약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유통에서의 물류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